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여러분만 그대가 돼요. 여러분도 답해주세요. 최경영의 경제쇼가 제일 좋다고. 이거저거 다 들어봐도 재미있는 경제 프로그램은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가 최고입니다.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싹 다 1등하고 싶은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대가 돼요. 바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주말에는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요즘 하늘 참 좋죠. 가을 하늘. 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 여기에 파란 하늘과 여행이 아주 잘 어울리는, 예, 건축계의 BTS 예, 그거 아이돌 유현준 교수,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안 읽으세요? 진과 뒷모습이 달라요. 이건 너무했어. 닮았습니다. 근데 네. 뒷모습은 아니고 뒷모습이 닮아요. 이거는 제가 그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BTS 팬들 아미들한테 올매 맞아. 그래서 뒷모습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해야 돼. 이건 유현준 교수님한테도 안 좋아요. 네. 절대 안 닮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렵게 또 시간을 내주신 한 분 있죠. 예, 둘째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오윤혜 씨를 대타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행사계의 유재석이라는, 예, 개그맨 이동엽 씨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동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네, 개미파마가 개미 범어가 네, 출렁출렁 넘실넘실 출렁출렁 네, 넘실 배를 넘실. 좀 넣어요. 안경 올려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유행어를 좀 여러 개 네. 가지고 있는 개그맨 이동효입니다. 이게 유행어였어요. 유행어였죠. 서울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 서울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했던 그죠?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아, 그러시군요. 네, 이 모르시면 개미파마가 이렇게 개미- 했었죠. 네, 한참 유행을 했었죠. 네. 아니 근데 행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아서 어떠십니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네. 저도 1월 15일 이후로 거의 행사가 거의 끊겼지만 그렇죠. 또 이제 또 4차 산업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언택 아닙니까? 네, 행사를 그래서 언택으로 해요? 언택으로 합니다. 어떻게? 이제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 직접 행사하는 사람들만 나오고 관객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든지 뭐 너튜브로 보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뭐 대학교도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아름아름 하고 있는데 아. 옛날의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뭐 행사도 있고 예. 아니면 무료로 하지만 이제 회사 측이나 광고. 아니면 어. 학교 측에서 광고나 협찬이 네,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야, 이게 행사 업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생존을 어쨌든 제가 이 하는군요. 방송 한다는 거는 행사가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부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방송에 불러도 예. 무한도전이 절 불러도 안 갔거든요. 행사 행사해야 되니까.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 정도로 짭짤하군요. 아, 뭐 짭짭 그게. 이러지. 지금 제 업을 예. 마치 돈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오늘 그 경제쇼 플러스 주제가 네, 좀 맞아요. 왜냐하면 예.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그전에는. 안 가본 데가 없죠. 예. 네. 근데 오늘 주제가 한국의 도시, 서울과 지방 왜 아름답지 않는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너무 아름다운데요. 너무 아름다워. 네,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아, 지방도 아름답지만 예. 서울 예전에 수도 아니겠습니까? 한양 아닙니까?
제가 진짜 놀랬던 게 해외를 나가면요. 예. 그 좀 오래된 도시들, 뭐 그런 도시들은 그 유적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서울 보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재랑 신식 건물이 모여져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예. 깜짝 놀랍니다. 서울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지방 제가 대구 예. 사람인데 음. 대구에도 그게 뭐 옛날 문화재 같은 것들과 어우러져 있어요. 그 도심과 어떤 옛날에 그 시대에 있던 그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유적지들 그런 예. 것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베니스하고 네. 그 대구하고 한 곳만 고르시라면 어딜 고르시겠어요? 일단 대구로 가죠. 베니스인가 예. 그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고향 사람들한테 몰매 맞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서울 사람입니다. 아, 서울 사람이에요. 아, 서울 네. 사람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소수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아, 서울입니까? 예. 네. 어떻게 한국의 생각하십니까? 도시에 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예. 이게 객관적으로 베니스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서 구경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죠. 대구에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기라서 그렇게 많지 없잖아. 아니, 대구 공항이 아직 많이 안 만들, 국제공항으로 되면 됩니다. 신공항이 뚫리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하여튼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 같은 데도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그 네. 개선 방향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우리가 만들어진 도시가 형성된 시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니스가 만들어졌던 시기와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우리. 그러네. 어. 예. 근데 전 세계 도시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도시가 있고, 다른 것은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 근데 그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자동차 발명되기 이전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사람 중심으로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골목길이 형성되고 그러네. 아기자기하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예. 그 주변에 있는 걸로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만. 네.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건축 자재. 그러니까 건물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통일감이 있고 예. 그리고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도 지형을 많이 바꾸지 않고 지어요. 아. 근데 현대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토목 기술도 발달했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청주의 뒷골목에 가는 풍경이랑 대구의 뒷골목에 가는 풍경이 별 차이가 없죠. 네, 왜냐면은 맞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과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그냥 불도저로 산을 깎아가지고 건물을 네. 짓고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이 아닌 게 되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도 되고 네, 개성이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실 현대 도시가 조금 덜 아름답게 느껴질 수는 있죠. 저도 예. 조금 생각이 비슷한 게 제가 대학로에서 예. 해화동에서 예. 개구 공연을 엄청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셨죠 참. 예. 그때만 해도 해화동이 왠지 낭만의 거리고 네. 그 아기자기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걸어 다닐 만한 곳이 또 꽤 있었잖아요. 네, 공연도 예. 보고 소극장도 네, 많았고.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한 20년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거의 비슷하면서 대형 건물들도 다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어디 지역에 가나 아니면 어디 동네를 가나 다 있을 법한 그런 것들로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해화동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걷기 좋다는 게 굉장히 키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 많이 찾는 곳이 뭐 인사동 걷기 네. 좋은 곳. 그 다음에 요수나 부산도 네. 관광객들이 뭐 1,000만 명씩 1년에 찾는 곳인데 네, 네. 그런 곳들도 걷기가 좋아요 가보면. 네. 부산 같은 경우도 구도심에 걷기 좋은 곳들을 많이 찾거든요. 많죠. 그런 점이 좀 일단 공통점 같습니다. 예. 걷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을 함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명동이나 홍대 앞이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데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고 테헤란로를 걷자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죠. 그 그렇죠. 일하러 가는 거죠, 그곳은. 야, 우리 데이트하는데 테헤란로나 걷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예. 가게 입구의 숫자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똑같이 100m를 걸을 때 몇 개의 가게 입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을 제가 만들었는데 100m당 가게 입구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냥. 홍대 앞을 세 보면은요, 가게 입구가 36개 정도 나와요. 34개 이렇게. 예. 100m 걷는 동안에 테헤란로는 8개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걸을 때 선택권이 저한테 많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걸을 때 홍대 앞 같은 데는 몇백 개의 가게를 만나고 테헤란로는 몇십 개밖에 못 만나니까 예. 나에게 주도권이 주어지지 않고 풍경이 안 바뀌는 거죠. 풍경이 예. 지루하고 그래서 안 걷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공간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아. 공간의 속도라 함은
예를 들어서 테헤란도 걸 때는 우리 옆에 1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네. 차들이 시속 60km로 달려요. 나는 시속 4km로 걷고 그러면 전체적인 공간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로 채워진 공간과 사람들만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은 내가 걸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강의 다리 같은 경우도 인도가 있지만 사람이 아무도 안 걸어 다니잖아요. 맞아요. 옆에 자동차가 빨리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한강 다리 같은 거를 디자인할 때 인도를 차도보다 3m쯤 낮게 설계를 했다면 그럼 편안하게 걸어 다녔겠지. 야, 그렇네요. 네. 근데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아예 안- 사람을 걸어 다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독일인가 그런 도시들은 네. 다리 밑에 네. 그 중간쯤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줄 수 있죠. 예. 마치 우리가 잠수교 같이 다리가 마포대교, 반포대교가 위에 막고 있잖아요. 네. 잠수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예. 거기는 인도가 좀 넓게 돼 있어요. 걸어갈 수 있게. 그럼 위에 지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비도 안 맞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 딱 섰는데 지붕으로 가려져 있고 바깥 물을 볼 수 있다. 그런 컨디션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한국의 정자와 똑같은 거예요. 정자가 가면은 지붕의 빗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을 구경하잖아요. 멋지네. 어. 네. 예. 그래서 약간 만약에 지금에 있는 한강 다리 같은 것들도 다 교각 밑으로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죠. 지금 이 구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한강도?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다리는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첨부를 하더라도 그 네. 문제가 없습니다. 좋겠다. 그러면 괜찮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 지역 도시들 지금 특색이 없는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지역 도시들은 어떻게 개성화를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네, 저는 이게 뭐 선택의 그 문제가 아니고 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지방 도시들은.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KTX 같은 걸 통해서 교통을 빠르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물이 아래로 고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큰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시간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구가 그래서 맞아요. 병원들이 망했잖아요. 대형 네. 병원들이. 우리가 뭐 산업 공간으로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네. 엄청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뭔가 왜냐하면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KTX를 네. 타면은 대구에서 서울 병원까지 1시간 반이면 간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네. 그러면은 인구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뺏기는 거죠. 대구는 사실은 네. 대구는 중간에 되게 중요한 기착지였는데 음.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부산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해요. 근데- 그래도 또 다행인 게 문경 쪽으로는 이쪽은 대구로 옵니다. 아, 네. 네. 그게- 문경이나 의성 아니, 이쪽으로는 문경 쪽 인구가 대구보다는 훨씬 더 적잖아. 그렇죠. 네, 그럼 대구가 뺏기고 문경에서 와봐야 뭐 아니, 인구 이동 지도를 제가 봤어요. 네. 인구 연구하시는 분이 보여준 차트가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 문경이라든지 거보다 예. 더 작은 그런 곳에서 젊은 인구들이 대구 같은 데로 가고 네. 대구에서 서울로 부산을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인구도 서울로 가요. 아. 항상 조금 더 큰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역갈대기네요. 네. 이게. 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게 위로 계속 가기 때문에 뭐 대구에 정착했던 그분들도 한 세대가 지나면 다시 뭐 또 큰 도시로 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각각의 도시마다 지금 현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요즘에 그 약간 마스터 플랜 같은 거를 컨설팅을 하는 데가 이제 경기도 이천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천. 네. 예. 그러면 경기도 이천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거기다가 서울과 비슷한 혹은 판교와 비슷한 아파트를 지으면은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이천에 사시는 분보다는 판교 사시는 분이 더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예. 아무리 기차가 뚫리고 뭐 전철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거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타겟으로 잡는 거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는 서울에 있는 자전거 인구만 해도 몇백만 명이거든요. 그럼 자전거 인구들이 와서 이곳에서 이천에서 며칠만 보낼 수 있게 해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민등록 등록지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어디서 몇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나흘을 지내고 나는 금요일날 저녁이나 목요일날 저녁 때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이천에 가서 이틀 3일을 지내면 이천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굳이 서울 사는 사람들을 직장을 만들어서 이천으로 옮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와서 고칠 수 있는 바이크샵,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레저, 슬로우 라이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뭐 카페에서 일하기 편안하게 와이파이를 잘 설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런 특정 인물들의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을 해주면 그러면 서서히 올 거고 그 사람들 중에는 놀러 왔는 사람도 생길 거고 로컬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특정 동호인들을 공략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예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 일본의 무슨 모 걸그룹인데 그 뭐 40몇 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그룹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런칭 쇼를 했을 때 팬들이 한 명 왔대요. 딱 거기 그 런칭 쇼 구경하러 온 사람이 네. 나온 사람들이 몇십 명인데 네. 한 명 나왔는데 1년 정도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대요. 네. 팬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0명을 끌고 그 10명이 100명을 끌고 100명이 1000명 와서 확 커졌다는 거예요. 그 팬덤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BTS 아미 같은 경우도 처음엔 되게 시장은 적었겠죠. 근데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의 그 몇 안 되는 매니아층들을 충성 고객들을 공략하는 게 사실은 네.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도시가 제가 뭐 단적인 예로 그런 이천의 경우는 자전거 타시는 분만 얘기했는데 그 대전 같은 경우는 또 다를 것이고 네. 예. 뭐 다 다를 거. 예전에 대전도 제가 하나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예. 대전 같은 경우에 타겟으로 잡은 거는 대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대전은 모든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중간에 예. 있으니까. 근데 그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데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다름 아닌 연구인들의 연구 능력, 두뇌들. 예. 예. 거기 카이스트도 있죠. 예. 각종 연구단지 다 많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 문제는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창업은 테란로 가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대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연구단지들이 많은데 대덕 연구단지에 네. 원자력 연구소 여기 있고 한 1.5km 떨어진데 전자 연구소 있고 1.5km 떨어진데 무슨 못다한 연구소 예, 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 대전역 뒤에 소재동이라고 우리나라의 익선동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그 마을에 거기에 연구소에서 한 10명씩만 뽑아가지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몇십 명 하고 해가지고 그런 차고 창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연구단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독특한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문화 예술인도 들어오고 작은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필지들을 사실은 쉽게 다른 적은 돈을 들여서 딴 용도로 바꾸기가 쉽거든요. 익선동이 활성화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 큰 돈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단층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 숨겨진 원리는 익선동의 그 중정의 지붕을 유리 지붕을 막아가지고 불법으로 점유한 거를 시에서 눈 감아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눈 감아줬기 때문에 건폐율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이 주인 입장에서는 적은 돈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거둘 수 있고 예. 투자 비용이 적으니까 적은 돈을 내고 들어와서 가게를 차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오고 그런 컨텍스트를 만약에 우리가 대전 소재동에다가 그렇게 대동 연구단지와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젊은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문화단지와 창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럼 전국에서 1시간 이내에 다 올 거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인구들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가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네. 그런데 사실 그쪽에 정착하고 그게 많은 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려면 어떤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구조를 네. 아예- 아파트가 아닌 어떤 다른 네. 식의 어떤 뭐 집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문경에 가서 살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서자식 있는 사람 더 힘들겠죠. 그렇죠. 학교 바뀌어 오니.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문경이 해야 되는 일은 1년에 이틀 3일만 묵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살아봐야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게. 야, 그게 아파트 팔 때도 분양 안 되면 일단 살아봐라 해가지고 네, 한 네. 2년 살고 나서 그렇죠. 선택해라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나 이틀을 묵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사람이 좋으면은 체험.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4계절을 체험해보고 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다 보면은 일로 이사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all or nothing이에요. 그렇죠. 너 여기서 있든지 일로 다 야 아버지 지금 옮겼으니까 다 일로 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지자체에서 올로 나띵으로 무슨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소 있고 막 이런 곳에 전원주택 단지 근데 우리는 산이 좋아요, 물도 네. 좋고 뭐 이런 군이나 이런 것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건설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네. 뭐 터 닦아주세요 해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나라 돈 쓰는데 많거든요. 많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짓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 판교나 분당이 지었던 거랑 똑같은 아파트를 지을 거고. 아, 네. 그럼 짝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누가 그 짝퉁 도시에 살고 싶겠어요? 거기만의 유니크한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도 실패한 게 결국엔 그거거든요. 예. 세종시를 되게 원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아파트 단지 만들고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 만약에 서울이 뉴욕 같은 도시라면은 세종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완전히 다른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곳에 가면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리고 2, 3일만 일단 예를 들어서 뭐 강릉이든 이런 데가 야 3일 봐가지고 돈 써서 뭐가 되겠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국에 돌아가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3일씩만 묵으면 돼. 그러면 결국엔 여기는 1년 12달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무슨 축제 기간 뭐 이런 기간에만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꾸준하게 언제든지 1년 12달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 최근에 양양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양양에 예 그러더라고요. 양양에 서핑을 하기 때문에 가거든요. 예. 이미 거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맞아요. 서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약간 보헤미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서핑의 성지가 됐지 거기. 네, 맞아요. 예. 네. 거기는 예를 들어 거기다가 양양에 무슨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죠. 거기는 자기들의 라이프를 만든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젊은이들 좋아하는 무슨 네. 카페나 이런 것도 네, 생기고. 그럼 지금 생기고. 얘기 들어봤을 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그나마 바다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지만 네. 대구는 분지입니다. 산밖에 여기 가도 산이고 저기 가도 산이고 그걸 굳이 대구 가서 산 볼 필요도 없는 게 서울에도 서울은 산이 더 좋은 산들이 더 많아. 북한산 참 좋아. 네. 대구는 팔공산 말고 높은 산도 없어. 심지어는 앞산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산을 앞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앞에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높지는 않는데. 예. 그럼 대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대구는 더운 사람- 걸 막 체험시켜야 됩니까? 저는 대구는 사람이 매력적이던데 되게.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제가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기차역을 가서 보면은 네. 대구 분들이 옷 제일 잘 입더라고요. 그렇죠. 옷을-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패션의 예전에 도시더라고요. 섬유 공장들이 네.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예. 왜냐면 대구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산업화가 됐던 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자본이 축적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구은행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지방은행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네. 대구은행은 맞습니다. 어깨 힘 준단 아, 말이에요. 우리 배당금도 많이 줘요, 그쪽이.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자본이 많아요. 근데 예.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죠. 음. 더 자세한 디테일한 대답은 컨설팅 피를 내셔야죠. 아니 근데 가령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명 관광객들이 넘는다고 하고 네. 요수도 뭐 1,400만 명이 1년에 찾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진짜로 성공을 한 건지 성공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 성공의 요인들이 뭡니까? 그러면 이 지자체들은? 일단 여수 앞바다 노래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글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내가 성공했다는 그건 뭐냐면은 예. 내가 저곳에 가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말로 장소성이라는 거죠. 예. 그곳에 예를 들어서 꼭 그곳에 가야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거기 안 가도 얻을 수 있는 거라면은 굳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는 사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아 유니크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고유한 전주 한옥마을도 서울의 한옥마을 빼고는 네,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갈 만한 데가 갈만한 데가 없죠. 뭐 없죠. 그런 뭐 나간읍성이라든지 뭐 사실은 그거를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은 건축이거든요. 예. 건축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건축물이나 마을이나 이런 컨텍스트가 되게 독특한 뭐가 있으면 네. 그러면 사실은 반드시 거기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유럽에 가가지고 뒷골목을 걷고 사진을 찍고 좋아하고 그것을 또 오고 싶어하고 하는 이유가 건축물이 주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거기에 돌이 예쁘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그 골목길의 패턴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베니스에 가면 훌륭한 거는 베니스의 건물 하나하나가 훌륭한 게 아니고 네. 거기에는 골목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게 분포가 돼 있고 자동차가 전혀 없는 도시잖아요. 예. 그거 자체로 특색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방의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다. 네. 야 그럼 우리 마을은 이 반경 5km 내에는
1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게 하고 여긴 자동차가 전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가 만들어지죠. 아. 대신에 너희들은 건폐율은 좀 완화시켜 줄게.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음. 그 다음에 만들어 오면은 완전히 전혀 다른 어떤 라이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예. 뭐 대구든 부산이든 가기 힘든 거죠. 부산이 사실은 그나마 경쟁력을 가졌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바다가 있어서 있잖아요. 바다는 어디에 가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해 바다든 남해 바다든 서해 바다든 그런 바다를 끼고 있는 풍경은 서울에서는 대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서울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죠. 네. 그 파주에 보면 헤리마일이라고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네, 와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들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거기- 물레동에 보면 철공소 지역에서도 네. 이게 작흥하시는 분들도 맞다, 많고 맞다. 성수동도 있고 예. 그런 데는 저희가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네. 다른 데잖아요. 성수동은 공장이었던 스토리가 데고, 있네. 네네네네. 물레동도 철공소였던 데고 특히 물레동이나 그 성수동의 특징은 뭐냐면 예. 네. 공장 건물이었던 데라서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공장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 필지의 크기가 좀 커요. 음. 한 200~300평짜리고 그다음에 기둥 간격이 넓고 천정고가 높은 청구도 건물이에요. 높더라고. 층고가 네. 높고. 네. 그러니까 층고가 그게 높고. 현대인들이 맨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네. 거기 가면 와 여긴 좀 다른 공간이네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밖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유럽은 대부분이 그때 뭐 2차 세계 대전 때 많이 무너진 건물들이 많아서 네. 새로 지은 건물들도 많은데 네. 그 오래된 건물들만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건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베를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많은 도시들 다 폭격으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다시 지었는데 그때 다시 안 지은 거는 뭐냐면 도로는 그대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필지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는 건물 하나하나보다는 사실은 골목길의 모양, 도로의 패턴 네. 이런 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베니스가 뭐 어떻게 안 좋아져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골목길의 관계는 하나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근데 그게 유럽은 왜 가능했느냐? 유럽은 우리나라보다도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자본주의가 되고 성 중심으로 이게 밀도가 높은 공간 구조가 만들어져요. 성 중심으로. 네. 예. 약간 이게 역사 얘기를 하자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예. 유럽이나 일본 같은 도시들은 봉건 사회였잖아요. 네. 옆 동네들이랑 계속 싸워요. 네. 그러면 살아남을 방법은 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음. 성벽을 딱 쌓고 나면은 이 안에 살려면 다 여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밀도가 높은 막 3, 4층짜리 빌딩이 있는 그런 예. 오래된 도시들도 그런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팔도가 너무 평화로워. 전쟁이 없어. 전라도에 있는데 경상도에서 전쟁하러 오지도 않아. 물론 삼국시대 때는 했지만. 예.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엔 성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아. 성이라고 하는 거는 산성만 쌓는 거예요. 예. 국제전이 일어났을 때 아. 병자호란이 일어나거나 임진왜란 네.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거기다 우리나라는 온도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어떤 도시의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쓰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 대부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지방 도시들 이야기 끝나고 이제 서울 이야기하기 전에 시골 있지 않습니까? 시골. 네. 이게 선진국들 가보면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골 가도 뭔가 풍요로움이 느껴진단 말이죠. 네. 왠지 네. 네.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강대국을 가서 그러신가요? 아니 왠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골에서도. 그리고 왜 이렇게 괜찮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시골에 가면 물론 할머니가 계신 곳은 다르겠죠. 자기 네. 이제 고향이면 다르겠지만 고향이 아닌 곳은 좀 이 느낌이 달라요. 네. 이게 뭐죠? 이게 시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은? 이게 그게 쉽게 한순간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건축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한 적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나라에서 좋은 디자인의 건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BTS 같은 그런 그룹이 나온 거는 우리는 음반 사는데 돈을 많이 썼던 적이 있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네. 결국에는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쓰면은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면 패션 산업이 발달하는 거고
건축은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나 집 엄청 비싼데 그거 사는데 돈 다 물론 건설사들은 돈을 벌었겠죠. 아파트 그러네. 업자들은. 네. 근데 그 건설사들은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설계사무소에 내가 돈 주고 헐값에 디자인을 받아서 찍어낸 공장 생산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좋은 건축을 고민하고 만드는데 돈을 쓴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요즘에 제가 전원주택을 계속 이제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K본부, 요 KBS죠? 예, KBS 요. KBS에서 하고 있는데, 네. 예. 저 지방 이렇게 이제 서울 근처 근교만 가도, 네. 아유, 진짜 건축가들이 지은 예쁜 집들이 너무 많아요.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너무 시기죠. 예쁘고. 네. 근데도 싸죠. 쉽게, 싸도, 네. 싸게도 싸고 집도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근데 안 팔려. 아, 그래요. 그쵸? 잘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좋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저도 너무 예뻐, 좋아. 하지만 그쪽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3일만 살면 돼. 1년 중에. 그러니까 네. 3일보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냥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해라. 네,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들어가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도시에서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하나만 보고서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건축은 이거 웃기지 않아요? 자동차는 딱 공장에서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집은 부동산은 사면은 그 다음 날부터 가격이 올라. 떨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네. 근데 지방도 그런 아까 지방도 전주택은 안 또 들어줘요. 네. 아.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주변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지하철역 네. 옆이 중요한 거는 지하철이라고 하는 데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주변과의 관계. 네, 주변과의 관계. 근데 인구가 점점 줄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점점 사라지는 중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가게도 줄어들 거고 내가 배달시켜 먹을 배달의 민족으로 열면은 가게도 별로 없어. 배달 오는데도. 그러면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이탈이 일어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서울로 더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지금 상태로 그냥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두면은 마치 중력과 비슷해요. 덩어리가 큰 애일수록 중력이 세잖아요. 예. 그걸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가만히 두면은 서울, 부산 중심으로 양극화로 모일 거예요. 그러다 부산도 점점 일로 끌어가겠죠. 예. 사실은 시간 거리가 줄어들수록 이 남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거의 한 20-30년 전에 홍콩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시간 네. 거리상으로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다른 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1년에 2-3일씩이라도 딴 데서 다른 라이프를 네. 살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아니 근데 이게 서울을 통해서 경기도까지 계속 저 교통편을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은 더 발전할 줄 알았는데 네. 점점 그 지역이 더 네. 도로가 만들어질수록 서울 쪽으로 다 몰려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 9호선도 만들어주고 나서 예.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저 뭐 판교나 그쪽 가는 길 쪽에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강남으로 나와버린다더라고요. 아니 맞습니다. 평택에서 KTX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예, 서울까지 뭐 50분 네, 출퇴근 가능 이렇게 이제 현수막 크게 붙여놔요 아파트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는 계속 서울에 있는 거죠. 강남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강남 안에 등록된 법인의 숫자가요. 법인 회사의 숫자가 부산보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에 일자리가 있느냐인데 그게 계속해서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중심부로 와가지고 네. 그 기업을 열려고 할 거고 거기에도 기회가 많은 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교통이 사실 KTX 때문에 대구 경제가 어려워졌던 다시 거고. 무궁화로 바꿔야 됩니까? 그럼 대구도 살고 다 살 거 아닙니까? 아 무궁화나 비둘기 네, 통일로 이런 거로 다시 바꿔야 돼. 비둘기. 서울 오는데 8시간 이상 걸리게 만들어야 예. 됩니다. 12시간 정도. 네, 계속 막 돌아가든 계속 정차역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하철보다 더 많이 서는 거예요. 네. 네. 새로운 시도인데요. 네, 큰일 났습니다. 서울 쪽으로 다 올라오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뭐 서울이 좋냐 그러면은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해서 서울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서울은 되게 경쟁력이 있고요. 예. 되게 아름다운 도시에 속한다. 여러 가지로 봐야 되지만은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 운영 방식 이런 것들 봤을 때 되게 좋고요. 무엇보다 제일 서울이 좋은 거는 네. 안전해요. 치안. 예. 네, 서울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게 범죄율도 낮을 뿐더러
또 하나는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런 도시가 없어요, 사실. 병원도 되게 정말 좋은 도시인데 예. 사실은 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은 거의 런던과 뉴욕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대를 합니다. 런던과 뉴욕을 네. 제칠 정도로.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런 국제적인 도시도 될 수 있을 아니, 거라고. 그러시 마세요. 땅값 더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더 뭔가 지금하고는 다르게 예. 그 모든 서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 사실 저는 지금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 말이 안 되게 비싸서 그 정도로 국제도시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고 집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깜짝 놀란 게 좋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은데 내가 이 집 팔면은 이 집 팔면 뉴저지에 가가지고 수영장 딸린 집에 살 수 있는데 아니,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저 지금 강남에 있는 집 하나 좀 괜찮은 거 팔면 한 마을을 살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을을 사서 네, 제가 마을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천장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미국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도 네. 굉장히 깔끔하고 그다음 뷰가 네, 전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죠, 엄청 끝내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보다 못한 것들 많아요. 네.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들이 너무 비쌉니다. 예, 3.3 제곱미터당 1억씩 한 1억 정도 하더라고요.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 그 조그만한 게 30억 이렇게 되는데 네. 30억이면 엄청난 곳들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뭐 90년대 때 도쿄의 땅을 다 파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네. 그 정도로 된 상태라고 보는데 이게 또 어떤 또 부동산 전문가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선진국의 도시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제일 비싼 집값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 맨하탄에 지었는데 그 가격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 당시에 2004년도 예. 이때의 아파트가 한 40억, 50억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예. 제일 싼 게 뭐 예. 비싼 거는 뭐 20 밀리언이니까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네. 200원. 예, 뭐 그런 거 펜트하우스는 막 그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 그 하이엔드 마켓은 사실은 아직 서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중산층의 집이 너무 비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중산층이라고 그렇죠. 하는 집, 그 사람들이 내가 쉽게 말해서 몇 년씩 월급을 모았을 때 집을 네.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까지는 아니지만 네. 바로 몇 년 전에 몇 억이었어. 네. 근데 갑자기 15억이 된 거야. 네. 그리고 갑자기 2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가격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제가 14년도에 결혼을 네. 했거든요. 신혼집을 사자고 아내가 얘기했을 때 기다려라. 그때도 높다 했거든. 맞아요. 서른 맞아. 네. 그때 그랬어. 네, 100제곱미터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예. 예. 하면 한 30평 옛날 예, 예. 그 하면 한 5억 6억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비싸. 그는 서울이 진짜 어. 미쳤다 이렇게 해서 안 샀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3-4배가 더 올라서 이제는 아내한테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네. 아직도 지금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죠. 예. 네. 근데 평생 서울이라는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도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제 도시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진짜로 이제 홍콩에서 막 떠난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탄압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국제 도시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한 6개 아시아에 있는 핵심 도시들 뭐 네. 일본 도쿄, 상하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상하이는 근데 이제 중국의 탄압이 본국에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경제적인 거나 도심의 항공 수요나 이런 것들 다 비교를 해봤는데 서울이 한 6개 캐터고리 중에서 6개 분야 중에서 1, 2위를 하는 게 4, 5개예요. 와. 굉장히 높아요. 서울의 네. 경쟁력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요. 예. 저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러다 예. 보니까 지으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많이 지려고 하고 예쁨보다는 어떻게든 한 매라도 더 넣으려고 짓다 보니까 뭐 집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게 앞으로 뭐 만약에 세대가 점점 가다 보면 저 건축물을 왜 우리가 네, 하고 맞아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되게 제가 최근에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송도에다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송도는 특수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지어라. 예. 일단 멋있는 걸 디자인.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정말 우리 이걸 내가 만들었단 말인가? 우리 직원들 야 이런 게 지어져야 돼 이런 게 이러면서 야
모든 세대가 테라스가 다 있고 그리고 막 진짜 막 호숫가에 막 야. 막 거기 학교도 있고 1층은 다 공원으로 개방돼 있고 아, 와. 송도에. 네. 예. 그리고 뭐 미술관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뭐 무슨 뭐 새틀라이트 오피스도 있고 막 그런데 예. 제일 문제가 뭐냐 공사비예요. 공사비. 아, 그렇죠. 너무 비싸게. 공사비가 그냥 이렇게 성냥갑으로 지는 것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훨씬 예. 비싸겠죠. 근데 제가 억울한 건 뭐냐면은 예. 이렇게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공회사에서는 박스로밖에. 그러면 정작 그거를 당첨된 인간들은 예. 네. 삶과 동시에 한 5억 6억씩 벌어요.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그 집값은 예를 들어서 그게 1,000억짜리 빌딩이라고 칩시다. 네. 분양하는 순간 2,000억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00억을 더 들여서 얘를 정말 훌륭한 아파트를 짓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값을 주고 팔면은 아. 그러면은 그런 건물도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네.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 우리가 가격 올리면 안 된다고 자꾸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싸고 안 좋은 집만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야 이게 어떻게 몇십억짜리 집이야. 근데 공사비는 이거밖에 안 들여.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맞아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아파트보다 네. 새로 지은 아파트 가면 뭐가 더 새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건축하시는 분들은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된 맞아요. 거지. 네. 네. 맞아요. 건축비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건축비는 네. 외국에 진짜 잘 지어진 집들 보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좋아요. 네. 예. 근데 네. 싼 이유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지역으로 넘어가서 네. 지역에서 그렇게 지역은 일단 땅이 싸니까 네, 네. 싼 땅값으로 해서 좋은 시공을 해가지고 잘 지어놓고 맞아요. 오피스도 그렇고 건물도 다른 뭐 주택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예. 완전히 다르게 훌륭한 걸 만든다면. 그 근데 지방에 가도 아파트 똑같이 짓잖아요. 네. 거의 뭐 서울에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실 더 못 지어요. 예. 지방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질이 더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뭐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네.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안 가잖아요. 네. 그 지방에 어떤 특혜를 좀 주는 겁니다. 그 지방에 어때 그쪽에서 살면 서울대는 그냥 당연히 가는 것처럼 서울대는 그냥 그럼 그쪽으로 막 몰려 서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입학 전형할 때 네. 농어촌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거는 어느 일만 되냐면 은, 면, 리로 끝나는 주소를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런 예.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마 지방 도시조차도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다. 좀 그래야지 말씀하시는 분산이 것 되지 같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아는데 학교에서 입시 하다가 예. 어떤 억울한 케이스를 봤냐면 억울한 건지 모르지 통쾌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친구가 그걸 생각을 하고 네. 은면리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하신 입시처에 계신 분이 날짜를 세봤는데 예. 하루가 모자라. 아, 그래가지고 그분 진짜 탈락하신 억울하다. 경우. 이거. 예. 네. 저도 시골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예. 읍소하시면서 막 이 지방을 더 비싸 땅값도 비싸게 하고 뭐 해가지고 인프라도 좋게 해가 사람들 다 일로 와야지. 그럼 어르신 이 집 팔아고 어디 가게요? 나는 강남 가봐야지 이제. 나도 강남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 좋다는 강남은 나도 이제 살아야지. 그러면서 강남은 안 떨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막 술 먹고 막 우리 땅 높여야 돼. 엄청 설명. 그럴만해요. 예. 그 돈 벌어서 어디 가려고 했더니 강남 가신다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지방에도 짝퉁만 만드니까 다 오리지널로 가는 거예요. 미치겠다 정말. 네. 아,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서울은 이렇게 놔둬도 네. 뭐 어느 정도는 자생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맞아요. 지역 다니시면서 야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감하게 음. 지울 건 지우고 몰아줄 때 몰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울 건 지우고 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시골에 가면은 예. 제가 마을회관을 많이 지어봤어요. 한 8채 정도를 지어봤는데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사는 게 마을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마을에 그 주민들이 모여서 봤는데 청년회장이 58세?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마을은 앞으로 20년 지나면 사라지겠구나. 예. 이제 그런 마을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되게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 막 반공 반첩 이런 거 써 있는 예. 담장이 있는 건물들이 아직도 막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앞으로 없애든지 예. 슬레이트 지붕된 건물 이런 거 좀 지우면서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거점 마을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예. 병원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어. 이게 너무 흩어져 있게끔 개발이 돼 있어서 사실 다니시는 것도 사실은 불편해요. 네. 버스 타고 뭐 읍내 네. 병원, 의원까지 가려고 하면 맞아요. 그것도 또 힘드니까. 네. 예. 그래서 요즘에 뭐 농사도 드론으로 짓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다르게 진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의 재배치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구역의 네, 재배치. 행정구역을 다르게 배치를 해야 되고 네. 특히 이거를 끝까지 막는 인간들이 누구냐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면 안 되기 그럴 수 때문에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회의원 숫자도 재배치도 하고 없어질 때 좀 없애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실은 단체장으로 뽑히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다음에 재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맨날 도로만 만들어요. 맨날 그거를 옆하고 합치는 순간 난 옆에 군수랑 경쟁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약간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걸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 같은 게 제가 네. 전경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안 초소에마다 자기 12명씩 초소에 살다가 통합 초소라고 중간에 딱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시설에 살면서 어차피 지키는 데 나가서 하다 보니까 예.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조그만 초소에서 그냥 뭐 골만 같은 데 살다가 좋은 집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고참이 돼서 이사 가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쪽 살다가 좋은 데 가니까 시설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상병대가 더 그런데 예? 상병대 간 거 아니에요? 상병인상 되고 갔죠. 내 마음대로 될 때. 일병들은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걸어 나가는데 힘들었겠네요. 예. 그 지방에서 그래도 야 이거는 잘했어라고 이건 다른 지역에서도 좀 차용해 볼 만해 이렇게 좀 발견한 것들 이런 거는 혹시 없을까요? 국내에서나? 저는 저런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전주에 가면은 음. 전주 그 하천 있잖아요. 예. 그거를 되게 훨씬 더 좋게 회복해서 1급수 하천으로 바꿔서 그게 하나의 어트랙션이 되게 만들고 예. 그 옆에 그 한옥마을 만들고 예. 전주에 원래 거기 종합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수고서 원래 롯데몰이 들어올 뻔했거든요. 쇼핑몰이. 예. 근데 그거를 금지했어요. 아. 그 시장님이. 예.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다 쇼핑몰 만들면 뻔하잖아요. 네. 지역 상권 다 흡수돼서 없어질 거고 맞아요. 똑같은 어떤 뭐 이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막았다는 거가 되게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 상권은 또 네, 살리면서 상권 살리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하셨던 것 중에서는 12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어요. 예. 백제대로인가. 그래서 그 전주역에서 나왔던 큰 도로인데 과감하게 차선 숫자를 줄여가지고 뭐 길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나무도 더 많이 심고. 예. 근데 그때 돈이 없잖아요. 예. 정부에서. 전주시에서. 그래서 그때 거기 계셨던 그 공무원분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산림청의 예산을 갖고 와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심어서 그 지역이 예전에는 막 낙후되고 사람이 점점 떠나는 그런 슬럼화가 돼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게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 그것도 아이디어고 저는 서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제 눈에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네. 뭐가 있습니까? 모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모텔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지금 저 문화도 여행 문화도 가족 중심으로 친구들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그게 그렇게 그 이미지도 별로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우후죽순격으로 그렇게 세워놔 버려서 저거 어떻게 하지? 별로 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장사도 안 아니 될 것 많이 같은데.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모텔이 많은 이유는요. 예.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모르시는데 젊은 친구들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모텔이 많은 거를 모텔을 짓는 거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예. 청년 주거의 질을 높여야죠. 아 차라리 청년 주거의 질이 높은데 음. 내 이성 친구하고 시간을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모텔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모텔이 생기는 이유는 청년 주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와. 네. 아, 깜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학교 옆에도 모텔 있고 그러니까 네. 네. 학부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걸 보기 싫죠. 예. 그런 거 규제가 있을 텐데 학교 앞에서 몇 미터까지는 안 근처에서 되고 200m 예. 이내에는 그런 거 못 두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200m 지나자마자 있을 수 있지. 예. 아니면 모텔이 먼저 생기고 아,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 다음에 생기는 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신도시들이나 뭐 이렇게 불락화된 네. 신도시들 가면 너무 모텔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네. 그걸 어떻게 좀 가족형 호텔이나 네. 뭐 이렇게 좀 쾌적하게 외부에서도 보기도 그렇고 뭐 맞습니다. 공원 같은 시설로 바꾸기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예. 가지 이제 문화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음. 뭐 모텔에 젊은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고 불륜 커플들도 많이 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개방적인 문화가 된다든지 이제 그게 사실은 도시 내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워버리고 싶은 어떤 건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왜 외국에는 모텔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모텔이 많지 않은 이유는 외국에는 그냥 뭐 이혼을 하든지 네. 아니면 남자친구 집에 가서 하든지 네.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시간을 보낸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냥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억압돼 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다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다른 빌딩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인 거죠. 저는 모텔 이런 것도 참 뭐 어떻게 보면 문제다 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 무슨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뭐 경리단 거리, 어디 아, 거리 거리. 하면서 어떤 거리를 만들어줘요. 새로운 그럼 사람들이 숲길 무슨 뭐 왜 새로운 가로수길. 숲길 우악 가가지고 있다 네, 보면 네.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싹 빠져서 거기 네. 슬럼화되고 막 이상하게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지금 서울에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만들어놨다가 비슷한 거리가 막 없어져 생기죠. 네, 또. 비슷해요. 가보면 그 거리에서 네. 그대로 떠가지고 다른 동네에 옮기는 네, 듯한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에요. 거리가.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소비되면 인스타족들이 한 바퀴 쫙 돈 다음에 사진 다 찍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못 만들게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아니, 못 그거를 만들게 할 할 수는 수는 없겠죠.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일단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공간을 즐기는 전체의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거든요. 예. 익선동 가가지고 사진 다 찍고 그 전에는 삼청동 가서 사진 다 찍고 그 전에 경리단길 가서 사진 다 찍으면 그 다음에 딴 데로 이동하는 메뚜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비하는 문화층이 좀 늘어나고 사실은 그런 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보다도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내 집 앞에 걷고 싶은 거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기획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서울에서 그런 거리를 하도 많이 보다가 부산에 갔는데 똑같이 해운대 뒤에 무슨 거리가 생겼다고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부산에 들으면 도대체 그렇죠. 이게 뭐 특색 있는 느낌이 하나도 안 네. 들어가지고 지금 유 교수님 계속 하신 말씀은 지역 특색에 맞는 개성화된 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개성화된 도시가 아니고 다 서울 짝퉁이 돼버린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아, 아, 그건 좀 차별화. 그거 좋던데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거 그건 또 좋아요. 김광석 씨 이렇게 노래도 네.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네. 버스킹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제가 얘기하면 전 지역에 연예인들이 한 번씩은 다 삽니다. 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거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시인이 살았던 네. 마을도 있을 것이고 마을 만들고 예. 그리고 뭐 강주에도 뭐 누구 있을 거고 뭐 부산도 있을 거고 대구에 또 제가 있잖아요. 저희 집 동네는 이동역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공부해가지고 네, 이름을 그만해- 쓸 수 있게 예, 그만해야 될 시간인 것 네,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셨고요. 개그맨 이동엽 씨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투자,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